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반도체와 AI 관련주가 탄력을 받았고 양호한 2분기 GDP와 고용 지표가 더해지면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중간 유통사인 줄릭 파마코리아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다음 달 15일부터 개시됩니다. 추락가는 삭센다의 최소 5배 이상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비싸게 위고비를 구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 HBM 생산 가능 물량까지 완판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투심이 위축됐던 반도체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HBM 시장이 2027년에 5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관련주들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의 테슬라 매출이 회복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로보택시 데이까지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참 이제 어제와는 또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온도차가 큰 오늘 시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차익 실현들을 하면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하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했던 그리고 우려를 했던 그 외국인의 매도 수량들이 점진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3분기가 지나고 또 4분기를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 남은 4분기 함께 잘 준비하시면서 오늘 방송 통해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까지 조금 상승부를 이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그 속에서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죠. 저희가 주식광장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전일의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간밤에 이와 관련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2분기 GDP 성장률도 지난 1분기보다 2배 가까이 개선이 됐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도 전주보다 줄어들면서 시장 전반에 뉴욕 증시는 조금 활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장의 경기 침체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네.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또 미국의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또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 사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 올랐던 반도체의 상승분을 이제 반납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이 조금 어렵고 이제 완전히 추세가 상방으로 돌려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단기 차익 실현들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좀 감당을 하자라는 네. 식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들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사실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정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부장 종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있으니 뒤쪽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는 또 마이크론이 14%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 영향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워낙 또 전일에 저희는 또 급격하게 올라갔던 모습이 연출이 됐다 보니까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워낙 여태까지 눌려 있어서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 기대감을 계속해서 안고 왔었는데 드디어 출시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 달 15일부터 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격이 제법 비싸더라고요. 수요가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됐고 지금 네. 우리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삭센다라는 제품에 비해서 5배가량 비싼 원가를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자신이 있기도 하고 그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된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꼭 계속해서 짚어봐야 된다라고 그쵸.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한 뭐 재료, 모멘텀,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오늘 특징주로도 살펴보고 밀착 종목으로 제가 한 종목도 취재해온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아마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 출시와 관련해서 한번 더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자세한 전략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워낙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자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들여다볼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저희 잠시 후에 밀착 종목으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 내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이크론 훈풍을 받아서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관련주들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HBM 공급 과잉, 또 AI 고점론, 거품론, 여태까지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이 일단은 다 잠재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2027년까지는 HBM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HBM의 수요를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AI 거품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제가 봤을 땐 그냥 노이즈에 불과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I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이제 등락이 만들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가는 그 사이클의 지금 초입 단계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이제 노이즈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AI 거품론 그리고 뭐 고점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도체 섹터들은 뭐 당연히 올해 초반만큼의 그런 강한 시세를 지금 당장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비중을 크게 지금 당장 늘려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그리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시장에 많이 있다. 그리고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분명히 시장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반도체 관련주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두고 본다면 정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 의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노려볼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밀착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2차 전지주 관련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회복된다는 건 이보다도 더 좋은 뉴스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주 어떻게 보실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잠깐 이번 주는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이번
이번 주에는 별다른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등치를 가지고 있는 또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또 번갈아 가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기차 실적 회복과도 관련된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부양 그 정책과 관련된 또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언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점진적인 개선에 이어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캐즘에 빠져 있지만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상방을 좀 가리켜줄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소재단 부분들을 조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소재단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제가 오늘 밀착 종목에서 2차 전지 관련주 또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세세하게 포인트부터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통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이슈부터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이슈들 저희가 팩트체크 들어갈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도 3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대표님이 가져오신 전략들 알차게 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50분이 또 생각보다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방송 안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대표님께서는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까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덜 공격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워낙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0.82% 하락하면서 264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듯한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주도주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지수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상승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는 모습,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6% 넘게 밀리면서 오늘 황제주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6% 내렸습니다. 774선에서 오늘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장중 한때는 780선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결국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상승세를 탔던 바이오주들이 조금 주저앉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짓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금요일 시장 돌아보면서 한 주를 또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까지 상승 탄력이 이어지면 참 좋았겠지만 한 번씩 상승세가 나왔다가도 유지하는 힘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투심이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상승 추세 그리고 상승 투심이 좀 살아 있다면 그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는 힘이 더 있었을 그쵸. 텐데 그동안에 워낙 좀 지지부진하고 낙폭도 크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어제처럼 급반등이 나왔을 때 네. 이때다 싶다 해가지고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약간 심리들. 소심해진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언제 다시 또 어떤 리스크에 음. 노출이 돼서 시장이 떨어질지 하락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 심리들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래도 지금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7월 달부터 해서 내리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다음에 투심이 계속해서 약화되면서 시장이 하락했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상태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 좀 실망하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쑥날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 물량은 조금씩 잡히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의 침체 없는 인하, 그다음에 중국의 연이은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조금씩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조금 희망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이게 3약 4강 국내 증시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2017년부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하락하고 4분기에는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3분기에 약하고 4분기에 강한 그런 흐름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마이너스 4.5%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7.3%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또 이제 빠졌으면 4분기에는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는 금리 인하,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잡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이 조금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와 준다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파란불을 켜기는 했지만 증시 전반의 흐름을 본다면 그래도 방향성이 조금씩 긍정적인 쪽으로 잡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속해서 이어지던 외인의 매도세도 정도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 증시를 이끈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섹터 안에서 조금씩 또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음 주를 기다려봐도 좋겠다라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시장 안에서 고개를 드는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 챙길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미 한 달 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장에서 그래도 크게 웃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뒤에서 만나보는 저희 내용과 살짝 이어지기도 하죠. 맞습니다. 먼저 그 제약 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사실 어제죠. 어제 슈팅이 또 강하게 나오고 오늘은 좀 이제 5일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을 받아주는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28일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 그다음에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이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상장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세 없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줬던 종목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다지고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 노란색 포인트가 아마 이제 8월 28일
부근, 제가 이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부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이 종목은 다시금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까지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날 8월 28일 날 다음날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그러고 나서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점 이런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주지 않고 다시금 이 바닥 근처에서 급반등을 해주고 지금 현재는 이제 5일선 따라서 쭉 올라와 주면서 전고점 돌파됐죠. 전고점 돌파하면서 28% 고점 기준으로 28%가량의 상승률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가 좀 쉬는 구간이라서 이제 음봉을 만들어줬지만 이 5일선에서 딱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위고비 출시 일정이 내달 15일입니다. 그 15일 전까지는 이 추세선을 따라서 5일선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익절하시면서 이제 익절가 조금씩 높여 가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그 다음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 이번 주 수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수요일에 화장품 관련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중국의 증시 부양과 함께 이제 소비재들이 움직여주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또 먼저 움직여줬는데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에 같이도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중국의 징둥닷컴의 유일한 1차 벤더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의 조정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해주는 자리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날 매수 그리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또 장중에 12%, 13%가량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거래일 만에 한 11.5%가량의 상승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한 8,000원 구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가가 한 7,600원 선이기 때문에 8,000원 목표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 여기 돌파가 나온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니까 익절을 한번 해두시고 나머지 잔량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방송을 통해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2가지 리뷰를 통해 만나봤습니다. 한 달 전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 한 달 만에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8월 28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D&D 파마텍 만나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 전고점 돌파 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밀착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음봉을 그리기는 했지만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바로 엊그제였죠. 수요일에 청담 글로벌 가져와 주셨는데 2거래일 만에 10% 넘는 상승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깊은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시기를 우리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2가지 종목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추가적인 전략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추가 전략을 주시긴 했지만 내가 앞으로 향후 시장 방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봤던 2가지의 밀착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보는 3가지 밀착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종목 3개 더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새롭게 밀착 종목 얻어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 첫 번째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2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이었죠. 방금 전에도 수익 리뷰를 통해서 만나봤었지만 비만 치료제 위고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삭센다가 단연 비만 치료제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만큼 고도비만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삭센다보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만큼 또 너무 비싸다면 에이 삭센다 그냥 계속 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는? 일단 삭센다랑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경구용인지 아닌지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삭센다도 삭센다지만 삭센다 네.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삭센다보다도 월등히도 이제 그 효과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같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효과가 좋다면 그걸 쓰겠지만 조금 더 비싸다. 근데 효과가 확실하다. 그다음에 치료 방법도 좀 간편하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앞에서 가장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이 활약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대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출시가 이제 내달 15일로 확정이 됐고 가격도 이제 확정이 났는데 지금 미리 선점하고 있는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유통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과연 어떤 유통사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 국내 기업들도 지금 유통사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엠텍이라든지 그다음 경쟁사인 일리아일리에는 이제 보령이라든지 종근당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지금 후보군들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출시가 확정이 되고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유통 제약사들에 대한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지속적인 시세와 재료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을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오른 종목은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또 이제 주식 광장에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아직 시세를 못 보여줬던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특징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제가 아마 이 바닥 구간에서 막 튀어 오를 때 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전에 이런 고점 라인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이 다음 고점 라인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거 뭐 다른 재료들보다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금 이 펩트론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좀 몸집을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들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전 고점까지는 다시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 이후에 매수를 했는데 별다른 이제 슈팅이 나오거나 시세를 보여주지 못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참고하시면 제가 또 이 펩트론과 관련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또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이 펩트론과 관련된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고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우려감이 나오고도 있지만 결국에는 삭센다와 치료 방법도 다르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는 데에 대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는 계속 지켜봄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직접적인 제약 바이오사도 당연하겠지만 유통사까지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펩트론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바로 밀착 종목,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방금 전에 펩트론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으로만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밀착 종목과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유통사 중에 한 기업이고 가장 큰 힌트를 드리자면 이 노보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 치료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미 유통되고 있는
있는 삭센다를 유통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출시되는 이 위고비로 인한 또 매출 성장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매출 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뭐 여러분들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만들고 급진적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고점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직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바닥권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상장한 이후로 별다른 이제 뭐 소득이 없었어요. 상승이 없이 기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조금 어느 정도 다지고 최근 들어서야 이제 추세를 좀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이 추세를 바꿨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고 가격도 매력적인 가격대, 아직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삭센다 유통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고비의 유통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때는 역배열이었는데 지속적인 상승, 그다음에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골고루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시 고점을 만들고 나서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고 이 20일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눌러봄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15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재료나 이슈들이 부각이 될 텐데 이 안에서 우리가 매수 밴드 안에서 좀 이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만들어낼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데 관련돼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QR코드 찍고 아래 하단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11시 라이브 링크 눌러주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제약 유통 라인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밀착 종목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미 삭센다를 유통을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위고비까지 더해진다면 매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현재는 추세가 되돌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상향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밀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봤지만 이 설명은 너무 짧다, 내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통해서 세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이었죠. 반도체 관련된 얘기. 요즘 워낙 다시 시장에서 들썩거리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불꽃이 돼서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HBM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뭐 SSD, 여기에 또 CXL까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대표님, 반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이 트리거가 그럼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계속해서 하락하던 반도체를 다시금 좀 돌려 세우는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우려감을 한 번에 또 없애주는 그런 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정말 잘 나왔죠.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3% 정도 증가를 했고 거의 이제 뭐 월가가 놀랄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이던스까지 잘 나와주면서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 라는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한 그 피크 논란에 대한 우려를 좀 종식시켜주는 그런 시그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막 엄청 크게 급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그 동안에 누적되었던 이제 외국인의 매도 거세게 일어났던 매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다시 이제 턴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전에는 이제 HBM으로 다 이제 수급이 쏠려 있었다면 최근 이번 주에는 이전에 또 한 번 그 섹터 순환이 돌아줬던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CXL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강한 상승을 또 보여주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주목을 못 받았지만 사실 실적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이제 모멘텀이 붙어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위주로 체크를 해본다면 충분히 이 반도체 지금은 조금 많이 빠져 있는데 저점 매수 관점으로 체크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 한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 네오셈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사실 삼성전자와 CXL 관련주로 대표적인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전 거래일이죠. 지난 목요일 어제 상한가를 닫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7월달 내리 이제 쭉 빠지면서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물론 차익 실현들이 강하게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옆으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물량들을 좀 소화해 가면서 다시금 좀 이제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온 섹터가 이런 CXL 관련주, 그 다음에 오늘 또 많이 올라왔던 게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테마 안에서도 가장 또 강한 대장주들 위주로 역할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별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네오셈을 말씀드리지만 네오셈 이외에도 이 CXL 관련해서 또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줬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도 제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확실히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뭐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불식시킨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니라 소부장 안에서 순환이 조금 도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로 네오셈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제장에서 굉장히 크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CXL 관련해서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HBM을 넘어서는 기술에까지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워낙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오셈을 관찰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힌트를 주셨죠. CXL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도 지금 당장은 HBM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걸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은 많이 국내 바보형이 돼서 힘들지만 네.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HBM3에 대한 이제 컬 네. 테스트 통과가 되기만 하면 이제 다시금 또 상승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전에 삼성전자의 CXL과 관련해서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관점으로 이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볼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CXL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죽은 시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밀착 종목도 이전에 CXL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서 대바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 다만 지금 바닥 구간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을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CXL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을 만든 건데 거의 뭐 대장격으로 가장 크게 움직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4월달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을 만들면서 이런 장기 이평선 지지선을 다 이탈을 시키고 7, 8월달에 워낙 이제 또 반도체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만들었죠. 다만 지금 가격대가 이제 뭐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최저가까지도 내려왔어요. 굉장히 바닥이다라고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당장 여기서 이제 이전 고점까지 만들어준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장기 평선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은 한 10,00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13,540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윗단에 있는 이런 장기 평선 근처 한 17,500원에서 뭐 20,000원 선까지는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도 정확한 종목명 제가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명뿐만이 아니라 자세한 가격 전략,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래 QR코드 확인하시고 들어와 계시면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CXL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주신 두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미 이전에 CXL 관련해서 시세를 크게 내뿜은 적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세를 다시 다 반납을 하고 지금은 거의 대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대표님께서 보고 있으시겠죠.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가 조금 더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님의 더 상세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하나씩 밀착 종목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마지막 헤드라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테슬라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잠깐 다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장에서는 반도체를 따라서 2차 전지주들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님이 2차 전지 업황과 관련해서는 테슬라에게서 계속 좋은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점진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긍정적인 방향을 말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테슬라 판매 부진이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섹터 전반적인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중국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또 기대가 된다라는 재료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다시금 이 바닥에서 좀 올라와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지금 상황에서 최대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대선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로 인해서 단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폭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단에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제가 이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 그 밀착 종목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한 차례 또 시세를 또 강하게 만들어줬던 이력이 있는데 다시금 이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서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사실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바뀐 게 실적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다시금 올라와주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까지 뒷받침돼주는 이런 소재단에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또 가장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여기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2차 전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낙폭을 만들 때 이 종목은 그래도 상승 추세를 조금 만들어 갔죠.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금 추세를 바꾸고 이 상승하려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이동평균선들을 다시 돌파를 하고 있어요. 장기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고 그 위에 있는 단기이동평균선을 지금 다시 장기평선을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에요.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금 매물을 소화하고 이렇게 올라와주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요 안에서 섹터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을 때 그 안에서 2차 전지 안에서 음극재,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먼저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또 유난히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신다면 뭐 이전에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나서 그 상승분을 전체를 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 초반까지만 해도 다시금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웬만큼 바닥 구간까지 다 이제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바닥 구간 안에 있는 이런 매물들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금 저점을 지속해서 높여가는 이렇게 높여가는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들이 있어요. 여기 고점, 그 다음에 이전에 8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이런 고점들이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 이 종목이 다시금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16만 원대까지 다시 도전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지금 현재 가격은 11만 4,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 종목이 목표가를 한 두 번을 정도 나눠서 목표가를 두 번에 정도 나눠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13만 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전 고점 하단 부분인 한 15만 원 선에서 두 번에 나눠서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명을 모르시니까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가 없고 매도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세한 종목명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11시에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리거든요. 그 링크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동영상 안에서 제가 오늘 나간 밀착 종목 3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이 손절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그 라인까지 좀 자세하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나간 3가지 종목 다 놓치지 마시고 알차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2차 전지를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의 판매 부진으로부터 긴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테슬라가 앞장서서 이끌어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 왔는데요. 자,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주를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밀착 종목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추세가 돌아선 건 아니다라고 또 당부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뒷받침이 된다면 이 소재단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접근해 보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더욱더 자세한 전략
전략들은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QR코드는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까지 일주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